안녕하세요. 유학 읽어주는 남자 드림진 코리아 양원영입니다. 최근에 몰타 12주, 8주, 4주 이렇게 문의가 있어서 저는 장기에 대해서는 몰타를 별로 권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주로 단기 관련된 프로그램을 주로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래서 어떤 학교가 정말 이 고객에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정말 하루에도 여러 번 해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에이전트들 하면 대부분 선입견이 비싼 학교를 많이 권한다 이렇게 생각들 가지세요. 물론 사람이니까 저도 저 수익 모델이 더 많이 맞춰져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추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고객이 원하시는 상황과 또 고객이 필요로 하는 어떤 정보, 그리고 고객이 가지고 있는 예산에 대한 범위를 잘 맞춰드리고자 해서 노력하는데, 안 될 때는 정말 2년, 지금 2년, 거의 2년째 연락 오시는 분 중엔 여름 성수기 시즌에 200만 원 예산으로 8주를 가고 싶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맞추고 심지어 제가 받는 에이전트 비용까지 다 삭감을 해드려도 그 금액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 금액은 안 됩니다 라고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데, 또 그런 상품이 나오게 되면 이제 그분한테 연락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다른 분을 소개해 주셔서 그 친구분 되시는 분이 저희를 통해서 몰타 연수 다녀오신 분이라 저한테는 또 다른 고객이시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정보를 업데이트 해드리고 싶은데 쉽지 않은 경우는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몰타 같은 경우에 학교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슬리마라고 하는 지역에도 있고요, 발레타라고 하는 지역에도 있고요, 세인트 줄리언스라고 하는 지역에도 있고, 세인트 폴 지역에도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지역에도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스윅이나 이런 곳에서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에이전트가 바라보는 좋은 학교라고 평가하는 것들의 기준이 있고요, 학생이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좋은 학교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보들에 대한 건 에이전트가 무조건 옳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학생분이 인터넷, 특히나 다녀오신 분들의 후기를 읽고 또는 여러 에이전트들이 언급해 놓은 장점과 단점을 잘 비교하시고 선택한 학교일 거니까 개인이 판단하신 것들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냥 혹시라도 저에게 너가 생각하는 좋은 학교에 대한 개념은 뭐니? 라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저는 몰타의 경우에는 첫 번째는 숙소에 대한 조금 깨끗함이랑, 그 다음에 같이 살게 되는 학생들에 대한 국적 비율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 보고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는 수업은 제가 볼 때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학교 선생님들의 수준이 어느 한쪽이 월등히 뛰어나고 어느 한쪽이 월등히 부족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의 수업에 대한 부분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루에 3시간 정도 수업 또는 4시간 정도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수업이 이렇게 많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게 사실 선생님의 능력보다는 본인이 얼마나 그 배운 것들을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수업의 퀄리티는 사실은 조금은 내려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세 번째는 학교에 이제 구성하고 있는 학생들의 국적 비율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중요하다고 봐요. 그 국적 비율이 무조건 유럽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고요. 최근에 트렌드는 이제 몰타가 일본이 워낙 많은 학생들이 들어가고 있고요, 한국도 인기가 많았으니까 많이 들어가죠. 터키, 콜롬비아, 리비아, 브라질까지도 요즘은 좀 많이 들어가는 추세여서 국적 비율을 쭉 보면 유럽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남미와 아시안으로 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 영어를 더 많이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일단 본인의 실력도 첫 번째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같이 대화를 나누어서 나랑 같이 영어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상대를 잘 찾아내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서 볼 때는 국적이 한쪽으로 너무 많이 몰린 것보다는 좀 다양하게 흩어져 있고, 또 그런 액티비티들을 학교에서 잘 주선해 주는 곳이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떤 학교들을 그러면 너는 추천하니?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러면 학생들한테 이야기해 주는 학교들 몇 가지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선적으로는 학교의 규모도 크고 비용이 조금 비싸긴 하지만 체계적으로 잘 돼 있기를 원하시는 분한테는 첫 번째로 저는 이시라고 하는 어학원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한국인 스텝이 있어서 약간 인간적으로 한국에 대한 그런 것들, 한국인끼리의 주고받는 그런 정보를 받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EC, ESE, 그 다음에 Easy라고 하는 어학원, 최근에는
LSC라고 하는 어학원까지 한국인 스태프들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래도 규모가 있는 학교들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EC, ESE, LAL이라고 하는 어학원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패키지가 잘 돼 있는 곳, 이 패키지라고 하는 게 이제 숙소와 그 다음에 학교 프로그램과 그 외에 들어가는 교재비니 뭐 픽업에 관련된 것들이 에코텍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묶여져 있는 걸 패키지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잘 돼 있는 구성은 어디가 그러냐면, 제가 거래하는 곳 중에서는요, 링구아 타임이라고 하는 어학원이 이제 이런 패키지가 좀 잘 돼 있고요. 최근에 링구아 타임에서 이제 학교를 옮겼는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담당자가 거기 이제 클럽 클래스라고 하는 학교도 패키지 형태로는 잘 묶여져 있고 가격도 리즈너블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국인 스태프도 있다고 말씀드렸던 그 이지라고 하는 어학원도 이런 패키지 상품은 잘 돼 있고, 특히나 기숙사 상황이 패키지 상품이 있는 학교들 중에서는 꽤 괜찮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JTBC에서 얼마 전에 유학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했던 프로그램이 이 이지 어학원에서 촬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 이연복 셰프라든지 이제 김강두 그 모델님 같은 분들이 이렇게 생활하시는 것들 나오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한국인들이 많이 없는 곳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저는 세인트 폴 쪽에 있는 GV 몰타라고 하는 어학원이나 몰타 링구아라고 해서 세인트 줄리언 쪽에 가까운 스피놀라 베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랑 가까운 어학원 추천드려요.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 사람이 오너십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인도 좀 수요가 그렇게 많이 없는 편이고요. 대신 이제 유럽 사람들, 특히나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이 오시는 어학원이라 조금 나이가 있으신데 좀 조용하기를 원하고 한국인과 많이 겹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한테는 몰타 링구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또 괜찮은 어학원 중에 한국 시장에서는 조금 덜 알려져 있지만 스프라 카페라고 하는 어학원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해요. 그 어학원이 이제 지역이 세인트 줄리앙에서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게, 스윅이 좀 더 올라가서 있는 곳에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독일 자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체인이에요. 독일에도 있고 다른 뭐 영국에도 있고 학교들 가지고 있는 체인 중에 몰타에 베이스를 두고 있는데, 여기에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학교 내에 그러니까 학교가 옛날에 영국 베이스 캠프 같은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숙소와 학교 교실과 그 가운데 수영장이랑 비치 발리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학교 안에 조그만 펍 같은 거 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식사라든지 아니 음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곳에서 드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리조트처럼 숙소와 수영장 그리고 바 음식점들 같은 걸 활용하고 학교에서 수업까지 같이 하니까 굳이 바깥으로 이동에 대한 부분들이 외출하지 않고서는 다 할 수 있다, 원스톱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가 조금 어려운 건 뭐냐면 시즌에 따라서 가격이 좀 틀려요. 학교 수업은 동일한데 기숙사가 A 시즌이냐 B 시즌이냐 C 시즌에 따라서 완전 성수기, 그냥 비수기 중에서 좀 다른 시기가 완전 비수기, 이렇게 금액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좀 계산하기가 복잡해서 그런데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수업 들어보고 괜찮았다고 생각하는 어학원 중에 하나가 스프라 카페라고 합니다. 그리고 빠져있지만 에이스 어학원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좀 젊은 분위기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에이스 원장님이 그 ESE라고 하는 어학원에서 근무하시다가 이사로 근무하시다가 이제 독립한 케이스인데 시설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스트리트 쪽에 있는데 저도 수업 들어봤는데 이제 좀 젊은 분위기, 선생님들도 그렇고 좀 그런 분위기고요. 한국의 가족 연수들 중에서도 아기가 좀 어린 팀들은 이제 에이스 어학원으로 가서 학업하고 그 학교 내에 조그맣게 있는 그 아기들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많이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가격에 진짜 민감하신 분, 가격 진짜 나 저렴한 거 원해요 하시는 분은 사실 인링구아라고 하는 어학원이 있어요. 거기가 슬리마 IELS단 근처에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기숙사 금액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해요. 근데 기숙사 상황이 물론 이제 종류마다 좀 다릅니다. 한 곳은 뭐 4인실 이렇게 되는데 요리해 먹기 민망할 정도로 침대가 근처까지 나와 있어서 그런 컴플레인 한번 있었거든요.
그거 외에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숙사들을 계속 만들었는데 어쨌든 가격에 대해서 민감하다. 그런데 나는 꼭 가고 싶다 하면 사실 인인과만큼 가격에 대한 게 싼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최근에 아일랜드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고 크게 성장한 아틀라스라고 하는 어학원이 있는데 그 아틀라스 어학원이 지금 몰타에 런칭을 해서 그 아틀라스 몰타 잘 운영하고 있고요. 초기에 저희 학생들이 갔었는데 약간 국적 비율이 조금 제한적이었고 약간 처음이니까 학교에서 행정적인 부분이 좀 어려웠는데 지금은 시간이 좀 많이 지나면서 그런 부분이 좀 안정화된 것 같습니다. 여기도 기숙사가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편한 시설에서 원하시고 그런 분들이라면 이 몰타의 어학원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몰타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어떻게 고려하셨으면 좋겠냐면 일단 기간을 잘 산정해 보시고요. 8주를 기준으로 롱텀 스튜던트라고 구분합니다. 그래서 8주부터는 약간 할인되거나 주어진 혜택들이 좀 더 많아요. 그래서 8주부터 12주, 뭐 24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들에 대해서 만약 기간이 90일, 그러니까 비자를 90일 이상 받지 않겠다, 비자 없이 자유롭게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8주까지만 12주인데 이제 좀 조건이 좀 애매한데 설명을 드려보면 90일이 쉥겐 비자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을 넘기면 비자를 추가로 신청해야만 돼요. 근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90일은 무비자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8주를 권하는 이유는 8주까지 학업을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약 한 4주 이상에 되는 시간을 유럽 여행에 마음대로 활용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8주를 추천하는 편이고요. 12주를 꼭 채우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중간중간마다 여행 다니시면 사실 상관없습니다. 학교가 12주 끝나고 나면 약 6일밖에 시간이 안 남기 때문에 다른 유럽 여행을 가는 데는 제한이 걸려서 중간에 몰타에 계시면서 그 베이스를 두고 여행 다니시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 부분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장기적으로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준비해 가야 될 게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잔고증명서만 내가 그 나라에 있을 때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 준비해 가시면 거기서 비자 연장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몰타를 장기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패키지 상품들 중에서도 금액이 할인되어 있는 것들도 되게 많고요. ESE 어학원에서는 플라이 티켓을 주는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 잘 한번 비교해 보셔서 본인에게 맞는 걸 선택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몰타가 장점과 단점이 있긴 한데 자기가 그 장점들을 잘 활용하고 단점을 보완한다라고 하면 몰타도 나름 재미있게 잘 지내실 수는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근데 너는 왜 몰타를 12주 미만으로 단기간으로만 추천하니? 라고 하신다면 전 제가 뭐 출장 갈 때마다 기간이 좀 다르지만 어떨 때는 뭐 2주, 어떨 때는 3주, 어떨 때는 한 달 이상씩 있어 보니까 사실 좀 지루했어요. 개인적으로 별로 할 게 없더라고요. 뭐 바다 수영도 해보고 뭐 관광지라고 하는 것도 많이 다녀보기도 하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술을 안 해서 그런지 뭐 펍이나 이런 데는 자주 못 갔거든요. 나이트클럽 음주가물을 제가 전혀 잘 못하고 또 뭐 제가 가정도 있고 애기들도 있는데 뭐 거기 가서 춤추고 놀리는 별로 없어가지고 사실 그래서 제가 재미없다고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아일랜드가 저 죄송해요. 몰타가 좀 지루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은 추천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몰타가 아시다시피 150년 정도의 기사단들이 거기에 머물면서 영어를 접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몰티즈 사람들 자체가 몰티즈를 더 많이 선호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고요. 그 중에 한 15% 정도만 영어로 일상생활에서 쓴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럽의 필리핀 같은 곳이에요. 따갈로그를 쓰긴 하지만 영어로 이야기해도 대화가 되는, 몰티즈를 쓰긴 하지만 영어로 대화해도 대화가 되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획하신다면 한 3개월 미만은 몰타에 계시고 나머지 3개월은 뭐 가까우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행기 타고 한 4시간 이상씩 떨어져 있는 아일랜드나 영국 쪽으로 건너가셔서 자기가 배웠던 영어를 일상생활에서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아보는 것도 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몰타는 한 12주 미만으로만 추천드리고 있어요. 몰타에 대한 전반적인 걸 말씀드렸는데 몰타 계획하시는 분들 계시면 자료들 조금 더 찾아보시고요.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에게도 문의 주시면 경험들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2월 달에 몰타에 들어서 한 10일에서 2주 정도 가까이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면 좀 더 다양한 자료도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예쁜 몰타의 모습을 좀 더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몰타 어학연수나 한 달 살기 가족연수 프로그램 생각하셨던 분들 있으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봅니다. 이상 유학 읽어주는 남자 몰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깜빡한 게 있는데요. 대학 부설이라고 하는 그 공무원분들 연수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선택 여지가 없어요. 두 개밖에 없습니다. MULS라고 하는 어학원이랑 LSC 두 가지 있는데 LSC는 한국 분이 계시니까 그곳에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